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이후에 폐쇄되던 국회 오늘부터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접촉으로 검사받았던 의원들 다 음성 판정받았다고 하죠. 여야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해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코로나19 대응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담당하셔서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브리핑 하신 내용을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밤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유를 떠나서 네. 이 표현 자체가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 당일날 회의에서 이 내용은 사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방역 당국에서는 사실은 이 봉쇄 정책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날 당일날 제가 브리핑할 때도 먼저 어떻게 했냐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현 단계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켜서 전파를 차단한다. 라는 먼저 설명을, 이건 전국적으로 봉쇄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봉쇄 정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이제 아마 일반인들이 들으실 때에는 바로 그냥 지역을 봉쇄해서 사람이 입출입을 금지시키는 네.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방역 당국에서의 봉쇄 정책은 다른 개념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방역 차원에서 주로 차단과 격리 형태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전략이 봉쇄 정책이라고 설명이 되고요. 예. 이 봉쇄 정책과 다른 개념으로 이제 완화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이 완화 정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차단과 격리로서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네. 이제는 완화 정책으로 해서 치료와 그다음에 백신 개발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실제로 지금 일부 이제 감염 확진을 비롯한 한 10여 개 전문가 그룹에서 심각 단계로 우리의 위기를 격상시키면서 봉쇄 정책이 아닌 이제는 완화 정책으로 변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주장 전문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이게 지역사회에 만연돼서 더 이상 격리 차단이 불가능하다 하는 단계가 오기 전까지 네. 마지막 단계, 특히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최대한의 차단과 격리를 통한 이 확산을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이 방역 당국의 용어와 의미와 네. 일반 의미의 일반인들이 사용하시는 의미가 뒤섞이면서 다소 혼란을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처럼 이렇게 좀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네. 방역 관련한 용어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또 일반 우리 국민들이 좀 혼동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섬세함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모두에 사과의 말씀 드렸던 것도 그런 말씀이고요. 예. 이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방역 당국하고 협의하고 그날도 그런 보고가 있다 보니까 이 브리핑 내용을 정부 측과 상의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당국의 의지 표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다면 네. 전국적으로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국가가 가진 자원과 네. 모든 이 영역을 총동원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어제 당정청 회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좀 국회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 추가 경정 예산 어떻게 편성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경 예산을 아직까지는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예. 어제 논의됐고 당정청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국무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 당국에서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한 규모와 이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우선 해야 되고요. 예. 그 마련되면 그것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당정청에서 주문한 내용은 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당국이 예산을 마련해 오면 국회에서도 빨리 심의해서 통과시켜서 이것을 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당에서 지금 생각하는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규모를 당에서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과거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 한 11조 정도의 11조 5천억 정도의 그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중요한 거는 방역과 네. 지금 현재 방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최근에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중소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수출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분야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과 대상 등을 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까지 충분히 담아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네. 예산 당국에서 그러한 예산이 필요한 규모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가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어제 그제쯤 돼서 추경이 어려울 수도 있으면 긴급 재정 명령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는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예. 긴급 재정 명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야당도 다른 야당들도 다 지금 추경 편성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빨리 심의해서 의결하면 추경이 편성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긴급 재정 명령이라고 한 것은 헌법 76조 이제 대통령의 권한인데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국회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약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상임이나 본회의를 열 수 없는 그런 이 돌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야가 논의해서 필요하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 사실상 추경 효과를 대체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 되겠는데 다행히도 지금 국회가 오늘하고 내일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봐가면서 가능한 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내일 국회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후 2시에 코로나 3법 처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 3법이 이제 통과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그동안 법사위에서 결의됐던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 3법이 통과가 되면 몇 가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먼저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의약 외품의 해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관을 확대를 해서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진단을 거부할 때 강제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진단을 거부할 시 강제 진찰법 및 동행명령권이 확대됩니다. 그 외에도 환자 또는 유증상자나 접촉자 등에 대해서 출입국 금지 및 정지가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 차단과 격리, 방역과 관련된 이런 방역 업무의 행정 권한이 상당히 대폭 강화되는 법안입니다. 네. 오후에 이게 처리가 되면 곧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는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미 정부 당국에서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요. 예.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공포와 동시에 아마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예산 앞서 이제 추경 말씀을 살짝 좀 나눠봤습니다만 이 추경이 내일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힘든 거죠? 추경은 내일 당장은 어렵고요. 예. 일단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래도 국회가 예산 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해당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이제 상임위별로 일단 심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과정이 물리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과거 메르스 우리가 추경 같은 경우에 한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이내로 네.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이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정부가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포함해서 3조 4천억 규모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 포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네. 매일매일 하루를 버티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뭐 특별 지원 계획 같은 것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 재난관리비 그 목적 예비비에 예. 그 이제 이게 재난 관련 예비비인데요. 이 예비비는 이제 재난 관련해서 직접적인 피해일 경우에만 이제 매우 좀 한정돼 있습니다. 이건 예. 예를 들면 풍수해나 등등이기 때문에 얘는 재난 관련 예비비는 좀 더 방역과 관련돼서 집중해서 활용을 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굉장히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예산은 추경에 담아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부 목적 예비비 중에 긴급하게 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인 정부 당국에서 해석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일부 전용해서라도 하고 나중에 추경을 하는 방안까지도 정부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정부의 그 대응책에 대해서는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은 특히 이제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지금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그 당정청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예. 이 마스크 관련돼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데요. 어쨌든 어제 조치를 통해서 그 금일 0시부터 마스크 일일 생산량 지금 대략 한 1,200만 개가 좀 넘는데요. 네. 1,200만 개 되는 그 일일 생산량 중에 10% 이내를 당국의 허가하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40% 정도까지 수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국내 물량, 그러니까 국내 공급되는 물량이 한 30%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지금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 상업 유통망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공 유통망, 그러니까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공 유통망으로 국민들께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체국이나 네. 또는 농협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뭐 또 식약처장이 정하는 어떤 그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에 등등을 통해서 일반 사업 유통망의 경우 매점 내석이나 또는 뭐 이 사재기 등이 지금 빈발하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가격 폭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억제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런 그 공공 유통망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네. 지금 경북 청도와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감염병 특별 지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지역에 그 마스크가 굉장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층,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 그리고 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인데 0227번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마스크 공적 판매처가 우체국과 농협 쪽으로 정해졌는데요. 네. 사이트에 접촉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물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2174님도 마스크 구하고 싶은 워킹맘인데 약국은 24시간 문도 열지 않습니다. 공적 판매처로 물량을 공급한다는 소식 쉽지 않아 보입니다라고도 질문 주셨거든요. 그 공적 유통망으로 모든 걸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예. 50%가 공적 유통망이고 나머지 50%는 일반 상업 유통망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 물량을 과거 한 40% 정도, 일일 생산량의 40% 정도 수출로 나가던 것이 한 10% 이하로 제한됐기 때문에 아마 다소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한 2, 3일 정도 네.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좀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다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 상태를 보이다가 네네. 일부 특정 종교와 관련돼서 갑자기 이제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국민들께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좀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일일 생산량 최대로 확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라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선거운동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부지만 총선 연기 필요성도 제기된다고는 하는데
여기까지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총선 연계에 대해서 뭐 우리 당이나 또는 제1야당 쪽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당도 논의한 바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일부 다른 일부 야당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긴 한데 아직 현재까지는 그 구체적으로 뭐 우리도 그렇고 선관위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가 4월 15일이기 때문에 우리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이런 상황으로 선거를 못 치를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돼서 곤란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 뭐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조기에 바이러스를 진압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이게 제대로 진압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돼가 된다면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이것은 정치권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부 후보나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 지금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금지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금주 월요일부터 이미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건 언제까지 유지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건 이 방역 상황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방역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고 국민들께서 다소 좀 일상생활에 안심하시고 복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 이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 차제에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 선거운동도 이후에라도 네. 그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총선이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글쎄,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전혀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제 늦어도 3월 5일 날에는 그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가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안으로 획정 기준과 원칙을 국회가 협의해서 획정위에 넘겨야 되는데 조금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어수선하면서 그런 영향을 받은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은 4월 15일에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획정이 끝내야 되는 겁니까? 법상으로 봤을 땐? 아까 말씀드린 3월 5일 날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3월 5일까지요? 예. 예. 선관위에서는 그 국회의원 선거구의 읍면동 분할이 공직선거법상 근거 조항도 없고 전례도 없었다 이렇게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읍면동 분할은 현재 법상 할 수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총선도 중요한 상황입니다만 코로나19 상황 빨리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뭐 국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협력이 있다면 반드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위생 수칙을 지켜주시면서 방역 당국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침이나 또는 본인들의 정보를 잘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방역 당국이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저력들을 다시 한번 믿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